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초소형 핵 원자로를 군수송기로 이동시키며 이동형 원자력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습니다. 2월 15일 미군은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 예비기지에서 유타주 힐 공군기지로 5메가와트급 마이크로 원자로 워드 250을 공수했습니다. 이번 수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과 해외 최전선 기지의 원자력 배치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이동한 원자로는 민간 기업 베일러 어토믹스가 제작한 모듈형 설비로 C-17 글로브 마스터 3 수송기 3대가 총 8개의 모듈을 나눠 실어 날랐습니다. 연료는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핵 원자로를 군 수송기로 이동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드 250은 최대 5메가와트 출력을 목표로 하며 약 5천 가구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형 군 기지나 오지 지역에 적합한 규모로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해 일정 기간 운용한 뒤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동형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이러한 첨단 마이크로 원자로 3기 이상을 완전 가동 상태에 도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국가 안보 전략과 직접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타 주지사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역시 전력 자립이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기존 우라늄 연료 대신 세라믹 층으로 감싼 트리소 연료를 사용하고 냉각제로 물이 아닌 헬륨을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온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힐 공군기지 인근 연구소에서 시험 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핵심 군 기지가 지역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에너지 보건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마이크로 원자로는 원격 전진기지, 재난지역, 데이터 센터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영국 등도 소형 모듈식 원자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번에 시험하는 초소형 이동식 모델은 재배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다만 미국 내 일각에서는 민간 설계 원자로의 신속 승인 과정에서 안전 검증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안전 규제 사이의 균형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이란의 호주무르 해협 봉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의 연쇄 군사 행동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자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미국의 공격 대상에 오르면서 중국의 원유 수입선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사의 SNS 뉴탄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세계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급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도 중국에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의 룽천 연구원도 세계 석유 운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며칠 안에 급등해 다시 석유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분석업체 케플러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38만 배럴을 수입했으며 이는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량 1,027만 배럴 가운데 약 13.4%에 해당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하메네이 피살 소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웨이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발표 3시간 만에 4억 9천만 클릭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전쟁 승리를 자랑하던 이란의 허풍이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영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선동했다며 이를 노골적인 힘의 정치이자 패권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궁병동무의 패권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 당국은 공개 비판과 별개로 자국민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일한 중국 대사관은 위챗을 통해 즉각 철수를 권고하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라크를 통한 육로 이동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도 대피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월 중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일정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 측 협조 부족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미중 정상외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주방과 욕실에서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오히려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수세미와 칫솔, 헤어브러쉬가 각종 병원균을 품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서는 가정에서 흔히 쓰는 수세미와 칫솔, 헤어브러쉬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주방 수세미입니다. 가로 10cm, 세로 15cm 정도 크기의 합성 스펀지 수세미 하나에 최대 500억 종이 넘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기를 오래 머금는 구조 탓에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수세미에서는 폐와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폐렴간균 등 식품 매개 병원균이 발견됐고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은 최대 16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영양식이학회는 수세미를 1, 2주에 한 번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세균이 상당히 번식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교체가 어렵다면 물에 적신 뒤 전자레인지에 1, 2분 가열하거나 식기세척기 고온 코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염소계 표백제를 희석한 소독액에 1분간 담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칫솔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칫솔 한 개에는 세균과 곰팡이 1000만 마리 이상이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기 시트나 공중 화장실 바닥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화장실 변기 인근에 보관할 경우 물을 내릴 때 튀는 오염물질이 칫솔에 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기 물을 내리기 전 뚜껑을 닫는 습관만으로도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칫솔은 전용 살균기 사용이나 항균 구강 청결제 3% 과산화수소 용액에 솔 부분을 담그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레인지 살균은 금물입니다. 사용 후에는 세워서 통풍이 잘 되게 보관하고 3, 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헤어브러쉬도 예외는 아닙니다. 헤어브러쉬에는 죽은 피부 세포와 두피 기름, 끊어진 머리카락이 쌓이며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피부과 전문의 프루비샤 파텔 박사는 포도상 구균이 브러쉬를 통해 전파돼 두피에 농포와 종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주에 한 번 따뜻한 물과 세제로 세척하고 사용 후 엉킨 머리카락을 즉시 제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결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방치될 경우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감염 위험을 낮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 환경 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통념과 달리 다수의 환경 전문가는 인간은 지구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훼손하는 것은 지구 자체가 아니라 결국 인류의 생존 기반이라는 설명입니다. 40억 년을 버텨온 지구는 남겠지만 무너지는 쪽은 인간 사회라는 경고입니다. 국제연합 UN에 따르면 1950년 25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을 넘어섰고 현재 약 80억 명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50년에는 97억 명, 2100년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로 번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구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 공식은 I는 PAT입니다. 환경 영향, 임팩트는 인구 파퓰레이션, 소비 풍요, 어플루언스, 기술 테크놀로지입니다.
인구가 늘고 소비가 확대되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환경 부담은 곱셈 구조로 증가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 사용 확대는 기후 변화를 가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탄소 배출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역시 변수입니다. 자동차, 육류 중심 식단,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계는 자원 채굴과 에너지 사용을 폭증시켰습니다.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는 현재 인류가 지구 생태 용량의 1.7에서 1.8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구가 1년에 재생 가능한 양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오버슈트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스톡홀름 보건력 센터의 행성 경계 연구에서도 9개 기준 중 6개 항목이 이미 안전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붕괴,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사용, 신규 오염물질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오종 측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경계가 동시에 무너질 경우 상호작용으로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IPCC는 2022년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가 1.5도를 넘을 경우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심각한 추가 위험에 직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40년 이후 극한기후로 인한 질병과 조기 사망이 크게 늘고 식량 안보 위협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해는 취약국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전 지구적 불안과 이주,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지구를 지키자는 선의의 구호를 넘어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주 1년 4계절의 순환 질서 속에서 인류는 선천의 상극 질서가 끝나고 후천 가을철의 새로운 상생 문명으로 진입하는 가을 개벽기라는 문명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는 증산도의 진리를 명확히 깨쳐야만 하는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